메이저리그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이벤트들은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기록을 새로이 갱신하는 건 어떤 선수이냐 또는 어떤 시대이냐를 떠나 참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그게 야구에 꽂힌 홈런이라면 그 값어치와 난이도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1927년 베이비 루스가 60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최초로 60홈런이라는 마일스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역사에 남을 최고의 슬러거가 되고 싶다면 이건 넘어야 한다는 그 기준점이 되죠. 그리고 이 마지노선은 적절하면서도 환상적인 데드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961년 로저 메리스가 60홈런 마일스톤을 달성하며 61개의 홈런을 때려 새로운 홈런왕이 되기까지 3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 말이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MLB의 홈런왕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3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8년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의 마크 맥가이어가 그 주인공입니다. 게다가 그가 세운 기록은 60개 홈런에서 10개를 훌쩍 넘은 70홈런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당대엔 또 다른 홈런왕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세미 소사였죠. 66개라는 홈런을 때려내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던 두 명의 역대급 슬러거이자 홈런왕이 만들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는 깰 수 없을 것 같던 기록을 단 3년 만에 깨부신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2001 시즌에 73개의 홈런을 때려낸 괴력난신 베리 본즈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으로 역대급 홈런왕이라는 칭호의 데드라인이 바뀌게 됩니다. 70개의 마일스톤으로 말이죠. 하지만 영광의 시대인 것으로 알았던 그 시기가 사실은 대약물의 시대, 대치팅의 시대였던 것이 알려진 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테로이드 홈런왕 3인방의 기록은 당연히 추악한 기록으로 추락하였고 다시 그 누구도 60홈런 라인을 넘지 못한 채 MLB 홈런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튼튼신이 기록한 59개의 홈런만이 그나마 아쉽게 그 끝에 도달할 뻔한 기록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2년 홈런왕들의 땅 명가 뉴욕 양키스에서 또 다른 홈런왕이 나오게 됩니다. 62개의 홈런을 달성하며 말이죠. 베리 본즈 이후로 21년이 걸린 시기였으며 스테로이드 홈런왕들을 제외한 로저 메리스 이후로는 61년 만의 기록이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을 두 번이나 넘기는 아주 긴 시간이었죠. 그것도 또다시 핀스트라이프의 유니폼으로 말이죠. 홈런왕의 DNA와 왕자는 내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게 현 시대 가장 완벽한 타자이며 유일한 홈런왕인 에런 저지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시즌을 이루고 난 후 뉴욕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 에런 저지와 FA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당연 MLB 역대 최대 계약금으로 현존 최고의 타자에 걸맞는 금액을 제공하며 말이죠. 2023 시즌 누군가는 다시 한번 홈런왕의 진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으며 누군가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저지는 그 사이 어딘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니 일부에서 말하는 저지가 받는 돈을 생각한다면 이건 실패야라고 하는 게 어쩌면 맞을 것 같습니다. 분명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지 못했죠. 연봉 4천만 달러, 2023년에 그가 나온 경기는 106게임이었습니다. 경기당 환산하면 한 게임당 38만 달러인 셈이죠. 게다가 삼진율은 25%에서 28.4%로 올랐으며 131개의 타점은 75개의 타점으로 반토막 났고 디펜시브 지표는 1.1에서 마이너스 4로 박살이 났습니다. 게다가 전 시즌 3할 1푼 1리를 기록했던 타율에 비해 4푼가량이 줄어든 2할 6푼 7리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좋다고 할 수 없는 지표들이고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지표들을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결국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게 맞는가? 이게 원래 이 정도의 가치를 보이는 선수였던 건가? 라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주장들에게 유력한 힘을 실어줄 만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몇 가지 지표가 에런 저지의 떡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지표인 WRC+를 보면 174로 당장 2023 시즌 이 수치보다 높은 선수는 MVP 오타니 수요의 선수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WRC+가 누적 스탯이 아니기에 106게임이라는 적은 경기 수가 그의 스탯을 반영할 수 없다는 반박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절대적 지표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이 높기 때문에 완벽히 부인할 수 없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WRC+를 만들어준 대표적인 누적 스탯인 홈런이 참 대단하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홈런왕인 만큼 저지는 홈런왕다운 기록을 보여줬는데 37개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106게임에서 말이죠. 162경기로 환산하면 대략 58개 정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OPS는 1이 넘었죠. 게다가 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세부 지표들입니다. 특히 그중 타구 생산성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95마일 이상 타구를 의미하는 하드히 타구 생산율 64.2%로 리그 전체 1위, 90마일 이상 타구를 의미하는 배럴 타구 생산율 역시 1위, 평균 타구 속도 97.6마일로 타구 속도 또한 1위, XISO 조정 순수 장타율 역시 1위, 오타니, 아쿠냐, 올슨,
프리먼 그 누구도 비빌 수 없는 타구 생산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프지 않았더라면, 발가락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또다시 60홈런을 넘겼던 것 아닐까 하는 많은 저지 팬 그리고 야구 팬들의 아쉬움을 샀던 것이죠. 특히나 양키스의 팬들이라면 더더욱 아쉬움이 컸을 테고요. 그렇지만 또는 그렇기에 2024년 에런 저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게 전혀 이상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키스 역시 지금 이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요. 현존 MLB 최고의 투수 게리 콜과 홈런왕 에런 저지의 전성기를 이렇게 날려먹기엔 정말 아쉬우니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저지의 짝꿍을 만들어줬습니다. 리그 최상위 포식자 중 한 명인 후안 소토라는 천재 타자를 말이죠. 스탠튼이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길 원하는 건 이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리조가 시카고 컵스에서만큼 해줄 것을 기대하는 건 역시 기대하기 힘들죠. 만약 후안 소토가 자신의 명성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면 에런 저지에게 부담되는 타격 몰빵도가 그나마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저지에게 더 좋은 타격 찬스가 나올 테지요. 특히 올해는 자신이 가장 편애하는 중견수로 다시 돌아옵니다. 중견수가 우익수보다 펜스 플레이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부상 염려가 줄어드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타선인데요. 후안 소토가 옴으로써 타점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안 소토를 2번 자리로 보내고 3번 타자 자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죠. 소토는 출루가 상수인 타자이기 때문에 저지에게 득점 생산 기회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긍정 회로를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엄청 섣부르긴 하지만 스펜서 존스라는 좋은 루키 한 명이 탄생할 것도 같으니 어떻게 잘 비벼본다면 다시 한번 아메리칸 리그 동부의 패자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이 모든 내용의 전제는 뉴욕 양키스 그라운드의 주인 에런 저지가 아프지 않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현존 최고의 타자이자 MLB 유일한 홈런왕의 에런 저지는 또다시 6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추락한 양키스라는 이름의 명예를 찾게 될까요? 다가올 2024 시즌의 에런 저지와 뉴욕 양키스의 행보를 지켜보시죠. 다음에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